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노동상담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과 법무법인 라움에서 진행하는 이 라움TV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최준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노동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궁금함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최준일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일반적인 뭐 편의점이나 PC방 그 사업주와 그 아르바이트생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고 흔히들 알고 있죠. 그것도 이제 맞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란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순히 사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람이라는 게 뭐 사업주도 해당되고 뭐 사업 경영하는 담당자도 해당되고 뭐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근로하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좀 세분화돼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사업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중에 그 근로기준법 2조의 그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주란 흔히 말하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그리고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세분화해서 경영 담당자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아닌 대표이사,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배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은 어떻게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개념이 사실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근로기준법에서 이 사람들을 사용자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켜 놓았을까? 그건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 개념, 즉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부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사팀 부장님, 아니면 뭐 노무팀 인사노무팀 부장, 아니면 뭐 다른 팀의 부장, 각 부의 부장을 이제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개념이 약간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부서의 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각 부서의 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용자고 그 부서의 부장은 근로자죠. 근데 만약에 부장님께서 그 밑에 직원을 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장님께서 그 밑에 근로자를 폭행을 했다.
그 부장님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가 된다면 폭행을 당한 근로자는 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최대로 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부장님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또 다른 좀 특별한 어떻게 대표적인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뭐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사실 사용자라고 보긴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그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용자 개념을 조금 넓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例가 없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학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학교에 속해 있는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과 대학 병원장이 있는데 이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병원장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장이 임명을 했고 이사장이 병원장에게 지휘 감독을 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뭐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병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지휘 감독하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병원장이 이사장도 물론 사용자겠지,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사장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겠지만 병원장도 사용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법원 판례나 아니면 뭐 대법원 판례까지 갔을 때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이제 혐의가 있어서 근로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병원장이 항변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없다. 이사장이 그 사용자다.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물론 이사장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인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병원장 당신과 일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니까 병원장 당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이 사용자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마무리 좀 되는 이야기로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범위를 왜 이렇게 뭐 좀 넓혀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이만큼 이렇게 넓힌 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놔야지 아무래도 근로자가 이제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급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근로자와 이 사용자의 관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특히 이 사용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